자,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도시압 네, 49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다가 반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더샵 아파트 보유 중인 곳이 39평일까요? 49평일까요? 49평. 49평이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더샵 아파트로 한번 가서 향후 전망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태원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분양받았으니까 지금 10년 좀 넘었어요. 10년. 자, 10년 세월에 조금 매도하실 만한 타이밍 한번 가져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혹시 지금 시점에 고민하시는 이유가 따로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곧 은퇴 예정이라서 네. 요거를 매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소형 아파트 이런 데를 투자하고 싶어서요. 다른 어디 신규 아파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 좋고 소형 아파트 쪽으로 하면은 좀 월세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럼 일단은 우리 아파트 먼저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방향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네. 자, 우리 위치 보면 감사합니다. 장승배기역 앞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상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우리가 항상 상담을 하지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입지 대비했을 때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에 맞춰서 또 매수를 하기도 하고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제 견해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뭐 장승배기역, 뭐 상도역 다 가깝게 있고 학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2년 정도 또는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주고 가면 어떨까라는 일단 견해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견해 자체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박스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위치가 7호선이잖아요. 그죠? 네. 7호선. 약간 좀 뭐 49평이니까 약간 무게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강남 쪽으로의 어떤 진입 부분 그리고 여기서 차량을 좀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여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업무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직주 근접 부분에 있어서 좀 위치가 굉장히 베스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을 좀 끌어올렸고 두 번째는 위에 노량진 뉴타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을 보면 지금 뉴타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서울 시내에서도 뉴타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뭔가 부가가치를 좀 끌어올릴 만한 데가 많지가 않은데 이 노량진 뉴타운 자체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노량진 뉴타운 자체가 2, 3년 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2, 3년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그렇다면 뭐 이주 수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수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냥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규제가 딱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멈칫하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어때요? 다 안 좋은 뉴스만 막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했어야 되면은 뭐 4월 1일 전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다던가 아니면은 뭐 2017년도에 아니면은 뭐 좀 빨랐으면 2018년도 뭐 1월, 2월 막 이때 한번 매도 전략을 취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타이밍은 넘어갔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뭐 이런 분위기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가 따라와 줄 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앞에 장승배기역 앞에 무슨 시장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네네, 식당이요? 네네. 무슨 영도시장인가? 예, 영도시장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앞에 행정타운 들어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이 행정타운이 지금 예정은 한 2021년이래요. 2021년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학군도 잘 돼 있고 역세권도 잘 돼 있는데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복합 행정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업무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장승배기 역에 대한 좀 역세권 강화가 좀 이루어지겠다. 역세권이 좀 강화되겠다. 그래서 직주 근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임대료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의 부동산 가치가 조금 상승해 준다면 어설프게 정리해가지고 어설픈 쪽으로 뭐 임대료 받는다고 옮겨가는 것보다 좀 더 괜찮은 가격 받아서 나가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49평대가 비싼 거 같으세요? 싼 거 같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싸요.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하다. 네. 그죠? 그렇다면 네. 지금 이 인근에 새롭게 이 인근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는 아파트를 보면 20평대가 지금 8억 9억 가요. 네. 그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도심 내에 무조건 작은 집만 선호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좀 오래 안 된 아파트에 좀 대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수요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우리가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시세가 아마 평균 한 2천만 원대 정도 갈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대략 안 됩니다.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모자랍니다. 그죠? 그러면 네. 서울 시내에 이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싸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죠? 저가다. 지금 충분히. 그래서 네. 저는 2, 3년 사이에 네. 가격을 좀 끌어올린다면 평당 한 2,400만 원까지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측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수준이라던가 주변의 네. 어떤 변화들 봤을 때 이게 네. 평균치를 놓고 본다면 7호선 인근에 그냥 여의도 강남권 중심에 딱 본다고 그랬을 때는 한 2,400 정도 잡으시면 평당 금액이 그냥 매가 기준했을 때 한 11억 5천에서 네. 한 12억 선 있죠. 아, 네.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네. 저희 시청자분한테 네. 우리 아파트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네. 조금 더 갖고 있어 보자. 아, 조금 더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좀 아깝지 않은가 네. 라고 견해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여기는 제가 네. 이제 저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딱 봤는데 막 호재가 하나도 안 보이고 악재만 만약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이거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답변 드렸을 텐데 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호재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주변에 있는 뉴타운들의 가격들을 끌어올려주면서 우리 아파트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 네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 좀 더 네. 멀게는 강남 재건축이나 이주 수요들 그리고 목동에서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어떤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묵혀둘수록 조금 가격은 값어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전화 끊으시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자, 지금 향후 전망 좀 살펴주셨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주변으로 개발 소식들 전해주시면서 지금의 당장의 매도보다는 2, 3년 정도의 보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가치 투자연구소 황태원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1638-3917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돼서.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리는데요. 근데 지금 그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요. 텔레비전 소리는 꺼주셔야 돼요. 네네네. 네, 끄셨을까요? 네. 네, 잘 들리죠, 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방배역에, 네, 방배역에 네. 해밀리 아파트. 방배역의 회밀리 아파트요? 네. 서초 회밀리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917-13. 네. 917-13. 917-13이요.
1001호 해밀리 아파트.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이거를 현재 네, 7억 3천에 네,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전세를 내놔도 안 나가는 입장이고, 보유를 앞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향후 거치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그러면 거주하고 있진 않으신 곳이네요? 네, 전세를 6억에 내놨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일단 이제 보유는 하고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향후 말하자면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네, 이제 좋습니다. 말하자면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해밀리 그 아파트. 고민 한번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황태현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해보세요. 예, 어머님 건축주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어머님 근데 이거 그냥 그 약간 갭 투자하시려고 취득하셨나 봐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방배동에 너무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예. 작년이라고 할까? 작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얼결에 샀어요. 얼떨결에. 얼결에 샀는데 네. 어떻게 지금 준공이 늦어지다 보면 새도 안 나가지. 어머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일단 답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방배역이거든요. 일단 취득은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취득은 했고 지금부터 뭐 한 2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네네. 자, 근데 우리 어머님 고민거리가 뭐냐면 1번은 샀는데 임대가 잘 안 나가요. 지금 이 말씀하셨고요. 네네. 자, 두 번째는 네네. 두 번째는 이거 갖고 있어도 될까요? 말씀하셨어요. 갖고 있어서 말하자면 그 보유해도 가격이 상승이 될까? 그죠? 일단 네. 올라갈 걸 기대하고 우리가 산 거니까 그죠? 네네. 좋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 해결해 볼 텐데 일단 임대는 이렇게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임대는 이 인근에 보면은 방배 5구역이라고 아세요, 어머님? 네네. 오고요. 네, 방배 5구역이 한 5월인가 6월부터 아마 이주가 시작이 될 거예요. 네네. 이주 그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5, 6월에 이주를 하려면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4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 6월, 그러니까 이번 달 한 중하순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좀 임대가 수월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뭐 임대 금액이 아까 6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대라는 건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시장보다 가격이 만약에 높으면 조금 무겁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한 1, 2천만 원이라도 좀 다운해서 임대를 좀 내놓으시면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수월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가격적인 부분을 너무 높게 선정하지 말고 좀 네네. 적당하게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러면 네. 아마도 이 임대 부분은 아마 한 달 사이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달 내에.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 취득하신 데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가깝고 좋아요, 그죠? 네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깝고 이런 건 좋은데 뭐 브랜드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네. 대단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런 아파트들은 좀 전략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 네네.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니까 네. 일정 기간만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시고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매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취득하고 2년까지 보지 말고 2년에서 한 4년 정도 네. 우리가 앞으로 좀 내다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년. 예, 4년 정도. 근데 왜 4년을 얘기하고 있냐면 방배 5구역도 마찬가지고 옆으로 방배 13구역도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다 나가고 이제 개발을 하면 그 완료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네네. 대략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네. 되게 좀 정평이 나 있어요. 좀 비싸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9평형 정도를 지금 프리미엄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평당 금액을 보면 한 4,200만 원 정도 가요. 네네. 평당. 네. 39평형 뭐 이런 평형대가 평당 뭐 한 4,200 정도. 근데 그 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때요? 한 2천만 원 정도 가요? 대략?
그죠? 2천. 근데 네네. 제가 4년 뒤를 보는 건 뭐냐면 이 네. 4,200에서 좀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요. 네네. 주변 일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같이 끌어올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홀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소형 뭐 빌라라던가 소형 뭐 빌라 또는 네. 뭐 오피스 또는 네네.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이 가격이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는 예, 가격을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기존 주택들 대비했을 때 높은 금액들 대비했을 때 아래쪽을 찾으려고 해도 낮은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아파트가 싼데 그 인근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파트가 네. 주변에 평당 4,200이 아니라 평당 한 3,000 가구 있다. 네. 그러면 절대 우리 어머님 가격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네. 근데 높으니까 지금 우리 가격이 가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나마 방배역이라고 하는 뭐 서초구에 그래도 이름 좀 있는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나마 네.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전체 지역이 개발이 돼서 개발되는 동안에는 가치 변화가 없겠죠. 네네. 그리고 개발 완료가 됐을 때 전반적 네. 시장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릴 것이다. 그 네네.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2년만 갖고 있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전방위적으로 지역 자체가 다 공사 중일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네네네네. 보여지는 네.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을 한 4년 정도 보시고 한번 가보시도록 하고요. 네네. 그 제 예상이 맞다면 네. 정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거 취득하는데 얼마 정도 들으셨다고 그랬죠 아까? 7억 3천. 7억 3천 그러면 뭐 세금까지 하면 한 7억 4, 5천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7억 한 5천 봐야 될 거예요. 세금이. 그러면은 7억 5천 네. 본다 그랬을 때 어머님 7억 5천 본다 그러면은 매도 전략을요. 네네. 한 8억 5천 정도에다 설정을 해보세요. 네네네네. 8억 5천 정도. 네. 이거는 뒤에서 사는 사람이 취득할 때에 대한 전략이에요. 9억이 넘어가면 취득세도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9억은 넘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8억 5천에다 이렇게 하는 건 8,800에서 1억 5천 구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남으면은 세율이 35%예요. 네네네. 넘어가면 이제 38%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하게 받으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9억 넘기면은 팔기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은 4년으로 설정하고 목표는 한 8억 5천 정도 설정하셔가지고요. 네. 목표를 달성 못해도 나오시고요. 네. 목표 달성 못했다는 거는 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로 그냥 이익이 없네. 이익이 없는 건 아니죠. 돈이 1억인데 어떻게 이익이 없어요. 그죠? 이익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으신 거고 우리 시청자님 욕심이 이만큼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뒤에서 네네네. 취득하는 사람도 부담을 얻게 해줘야 되고 본인이 네. 매도하면서 세금도 절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내가 몇 푼 더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세율이 6%, 15%, 24%, 30, 뭐 24%에서 35, 38, 40, 42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면 나라에 조금 더 내셔야 되고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면 또 나라에 조금 더 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가시게 되면 9억 넘어가서 거래가 잘못하면 안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대단지 아파트 아니에요. 네네. 내 거 되게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우리는 전략이다.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고민돼서 상담드렸죠. 자, 지금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정리. 4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시는 쪽으로 방향 잡으시고, 가격은 지금부터 약 1억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네. 여기까지 견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공실로 인한 고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까지 좀 있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주 꼼꼼하고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부동산 가치투자연구소 황태현 이사님께서 그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광명 네,
재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좀 음, 자문 좀 구해보고 싶어서요. 재개발 지역에 지금 투자 고민 있으신가요? 예,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고민 있으신 거고요. 예. 광명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투자 어떻게 하면 될지 괜찮은 건지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태훈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황태현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부평이요. 부평. 네. 근데 부평에 살고 있는데 뉴타운을 보시는 이유가 나중에 뭐 입주해 보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냥 투자 목적으로요. 그냥 우리 부동산 투자해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 누가 지인이 얘기를 해줬어, 기뜸을이야. 지인이. 예. 그러면 어디 보신 데는 있어요? 그냥 뉴타운 전체를 보세요? 아니면 어디 특별하게 보신? 아니, 한 이사님이 저 네. 보시기에 어디가 좋은지 추천받고 싶었어요. 추천? 예. 좋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방송에서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살살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광명 네. 뉴타운 좋아요. 충분히 네. 투자할 가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자, 광명 사거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 2, 3, 4, 5, 6 구역에서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구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님 자본에 따라서도 움직여야 되고 재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도 보셔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지금 광명 뉴타운이 최근에 이제 다른 뉴타운도 마찬가지인데요. 뉴타운들이 어떤 기대감, 신규 막 재건축도 못하게 하고 어떤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초과 이익 환수제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장들에 대한 어떤 이득 부분이 많이 또 이렇게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도 보면 최근에 가격 있죠?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재개발은요 사업성도 중요하고요 플러스 속도도 중요해요, 어머님. 예. 예. 근데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더디면 시간 대비했을 때 돈을 많이 까먹을 거 아니겠어요, 조합이.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계속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담금이 좀 무리가 되시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약간의 이득을 보려면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냥 위치는 좋다고 하는데 그냥 마냥 세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 연배가 대략 어떻게 되세요? 대략? 저 한갑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막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또. 막 지루해하고 막 돈도 막 부담스럽고 막 걱정스럽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예. 역세권에서 가까운 데들이 있어요. 막 정평이 나 있는 막 11구역 이런 데도 있는데 자, 요런 데는 이제 한번 보시자고. 요런 데는 보면 자, 네. 사업 시행 뭐 인가 신청했다 그래요. 자,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업 완료되려면 60개월이거든요. 예. 자, 그럼 그냥 플러스 5년이죠? 예. 자,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면 더하기 한 3년 정도 우리 해봐요. 자, 그럼 그냥 8년 가요. 그럼 우리 어머님 한 70세이시겠죠? 대략. 예. 예. 자,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예, 어머님한테는 맞아요. 예, 예. 사업성보단 속도에다가 좀 주안점을 두자. 별표 꽝. 그래서 제가 광명 뉴타운을 봤더니요. 예. 어머님, 5구역 있어요. 네. 여기가 속도 면에서는 가장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옆에 학교 있어요. 네. 자, 공원 보여요? 지도에. 자, 공원 보이고 학교 있고 역세권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짧은 용어로 어머님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럼 3박자 다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기본 신규 아파트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겠죠? 아. 그죠? 자, 그리고 네, 우리는 네. 전략이에요. 언제나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속도가 잘 돼서 끌어오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빨라가지고 잘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옆에 철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철산 아파트들이 재건축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 영향까지 같이 맞물려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역세권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예. 사업성 쪽으로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어머님은 속도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고요. 예. 지금 상대적으로 지하철역 가까운 단지들은 상대적 기대 심리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간 거품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건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고 실제 거래가 대비했을 때 제가 요즘에 분석해 보니까 프리미엄 막 2억씩 넘어가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이 것들은 좀 올랐어요,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많이 오르면 뭐예요?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죠?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라. 예. 무리하지 마라. 예. 이해하셨죠? 예. 사업성 쪽에다가 포커스 맞추지 말고 속도에다 맞춰서 안정적으로 속도를 밟아가는 구역을 선택하시는 게 우리 어머님한테는 가장 안정적이시고 그런 라인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있지 않으니까요. 예. 무리하지 않고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는 결론, 자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어머님. 예. 타 구역들 대비해서 속도나 사업성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5구역 정도 우리 어머님한테 추천 한번 해드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빨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 있는지.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강서구 등천동의 등천 아이파크에서 네. 지금 12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오, 오랜 시간 동안. 네. 네, 오래됐는데, 네. 그동안 뭐 너무 싸서 팔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마곡지구를 보고 있었는데 마곡지구만 오르고 저희 집은 안 오르네요. 어이구,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속 끌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팔아야 되는 건지, 팔아서 어디로, 어디 다른 데 뭐 목동 쪽에 재건축을 보고 사야 되는지. 목동 쪽이요? 네네. 목동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 좋기야 뭐 7단지가 좋겠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한 12단지 정도로 좀 제가 지금 물어만 봤어요. 네, 현재. 좋아요. 목동 7단지나 12단지 쪽으로 또 갈아타는 건 어떨지 한번 꼼꼼하게 저희가 그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태원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태원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시청자님, 예. 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이게 목동 아파트는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은 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거주와 투자를 보는 입장에서는요, 어머님. 네.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봤을 때 12년 살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파크가 좋았어요? 목동이 좋았어요? 살기는 아이파크가 좋았죠. 살기는, 그죠? 네.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안 올라요. 그죠?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겠죠? 네.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네. 앞으로 목동이라는 이 단지 전체가요. 이 재건축이라는 이슈를 계속 물고 가기 때문에 네. 이 이슈는 재건축이 돼서도 이슈를 물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더하기 12년이 간다면 우리 둔천 아이파크는 사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12년이 지나도. 네. 인위적으로 행위를 해서 거기를 뭔가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지역의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목동이 움직이면은 그때는 아이파크 가격 잠깐 올라줘요. 근데 목동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올라주겠지만 여기가 100이 오를 때 우리 아이파크는 50%도 채 못 미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안타깝지만 답변은 매도하고 갈아타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목동을 보는 입장에서는 7단지가 지금 우리 아이파크만 정리해서는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목동은 사실 최고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면 차선책으로 그냥 우리 시청자님 자금에 맞는 곳 있죠? 네. 여기는 단지가 전체를 다 재건축을 뭐 10몇 단지, 14단지까지인가요? 그죠? 네. 다 물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중요한 건 내 자본에 맞는 단지를 어느 시점에 들어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계속 이슈를 물고 가고 지금 어떻게 변수가 막 생겨서 목동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10년 간다고 하면 그죠?
여기 지금부터 안전진단 받고 뭐 추진해가지고 진행사항 밟아가지고 이주해서 아파트 지어서 만들어지려면 지금부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하 7년은 걸리고요. 네. 더하기 3년 해줘가지고 10년 세월 봐야 돼요. 네. 네. 자, 근데 10년 세월 아이파크 가져갈래, 목동 가져갈래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 입장에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내 자산을 좀 높이겠다 한다고 하면 목동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 여기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냥 살던 데 살겠다. 그러면 아이파크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파크가 마곡지구하고 좀 멀기는 하지만은 예. 전혀 저기 뭐 이렇게 영향이 없는가 저는 영향은 있어요. 2, 3년을 더 살아야 되는가. 단 마곡지구라는 어떤 마곡지구뿐만이 아니고 네. 어떤 일자리들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우리가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직장하고 주거, 직주 근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요런 영향을 바로 밀접해서 받기 때문이니까 네. 그냥 거기 마곡단지 때문에 아이파크만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지. 이 지역에 맞아요. 아이파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같이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애들이 가격을 반영해줬다. 이렇게 공식을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요건 자산을 늘리시겠다고 하면 매도하시고 목동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그 과천에 네, 위버필드 당첨이 됐어요. 위버필드요? 네, 예, 예. 청약? 예, 청약해서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근데 217동 303호인데요. 네, 근데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 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청약 당첨 축하드리고요. 몇 평대 당첨되셨을까요? 34평이요. 34평이요. 예, 예. 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예, 먼저 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황태현 회사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 과천 위버필드, 예. 예, 그걸 청약 우리 시청자님 대책을 걱정이 넣어서 뭐예요? 그게 걱정? 당첨이 됐는데, 걱정. 예. 어떤 게 저는 걱정이세요? 근데 그 향후 전망이 거기가 제가 서울 사는데요. 예. 예? 예, 이걸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기 전화드립니다. 이 지역을 잘 모르세요? 아니면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받으셨어요? 예, 자, 예, 우리 예. 시청자님 살고 계신 데는 어디예요? 저 서울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삼성동. 삼성동. 코엑스 있는데. 그러니까 코엑스 삼성동. 좋아요. 네, 기능 아파트 살아요.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굉장히 좋은 데 사신다. 근데 왜냐면 이 과천이 예.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일단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과천은요. 투기과열지구의 투기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예. 강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를 뭐 과거에는 중강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으로 네. 표현을 하고요. 과천 자체가 서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하고 중간에 껴 있어요. 예, 예. 근데 껴 있긴 한데 경기로 보기에는 좀 안 되고요. 서울하고 좀 이렇게 좀 강남하고도 좀 비싼 곳이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 예. 삶의 수준이 좀 다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여기는 그냥 강남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이거 경쟁률이 좋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응? 경쟁률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주거에 대한 선호도 플러스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수요자는 좀 이렇게 풍부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서울랜드는 아세요? 예, 예, 예. 서울랜드 앞에가 과천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역세권이나 숲, 공원 이런 것들 다 끼고 있다 보니까 매우 만족도가 높고요. 예, 예. 요즘에 공기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인근에 뭐 우면산, 무슨 산에서 산만 4개예요, 그죠? 그래서 예, 예, 예. 교통, 환경, 주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긍정 답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전화 하나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빠르게 좀 고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저 영종도의 그 하늘도시에 60제곱미터짜리 그 프리지오 자이를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 네. 목적으로요. 네, 내년 2월이 입주인데 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도하면 가지고 있을 좋을지. 가치가 있는지요. 네, 몇 평대일까요? 60제곱미터니까 아마 19평 정도 될 겁니다. 19평대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좋습니다. 이곳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투자면 뭐 임대료를 받으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차익을 좀 보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차익을 보려고 그랬었어요. 차익을? 자, 이거 네. 이렇게 임대료도 괜찮고요. 자, 받으실 때 시장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시장 조사 거의 안 하고 못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럼 네. 제가 대신할게요. 네. 답변 드립니다. 우리는 매도하고 가시자고요. 매도하자고요. 예, 제가 일단 답변부터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차익을 보려면 기존 자체 이 박스가 갖고 있는 영종도가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미비하게 좀 올라주더라. 네. 미비하게. 그래서 뭐 호재는 되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가격에 그렇게 반영은 돼주지 못했고요. 자, 2018년도, 2019년도, 자, 2020년, 2021년까지 계속 뭘 해요? 공급해요. 네. 자, 그러면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자가 웬만큼 들어와가지고는 가격 밀어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자, 만들어지는데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아파트 받았는데 지금 프리미엄 좋게 형성되어 있어요? 거의 무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무피라는 건 뭐야? 500 정도? 자, 예. 무피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서울 인근에 프리미엄 재개발하는 쪽만 보면 1억, 1억 5천, 2억 막 부르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프리미엄 없는 거 대비해 보면 타 지역들은 이미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데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라는 건 시장에서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관심 가져주는 수요자 대비했을 때 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그럼 언제까지 무피일 것이냐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2018, 19, 20, 21년 공급 지속적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손절매해서라도 매도하시고 갈아타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시간 갈수록 어차피 속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무피라고 본인께서 판단이 딱 되는 순간 투자는 무피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네네.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거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게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갈아타면 어디로 갈아타는 게 좋나요? 그거는 제가 방송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맞춰야 될 시간이라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